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습관에 젖어들곤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도 생깁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저 나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가족, 친구, 이웃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민망할까봐 혹은 상처 줄까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뿐이지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12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꾸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아온 존엄과 품격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한 따뜻한 거울을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습관들은 대부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자각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더 밝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실마리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삶의 교훈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함께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것.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자연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갖추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조금 귀찮아지고 또 뭐 어때? 이 나이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단정히 손질한 머리를 하고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모르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며칠째 같은 옷을 입거나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손톱이 길게 자란 채로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마음속 거리를 두게 됩니다. 첫째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은 절대 이런 것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상할까봐 혹은 무례하게 느껴질까봐 그냥 조용히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기분 상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말없이 방문 시간을 줄이고 스킨십을 피하고 어쩌면 만남 자체를 뜸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방심한 것일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을 포기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보내는 시선과 태도도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존중보다는 안쓰러움, 가까움보다는 거리감이 스며들게 됩니다. 셋째로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양복에 넥타이를 매라는 것도 매번 향수를 뿌리고 치장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깨끗한 셔츠 하나만 갈아입어도 좋고 가벼운 빗질로 머리를 정리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손톱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 세수하고 상쾌한 얼굴로 하루를 여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그 선언은 말보다 훨씬 강하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닿습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우리의 분위기, 에너지를 느낍니다. 단정한 모습은 나는 여전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만남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스스로도 더 당당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더 따뜻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세수도 귀찮고 옷을 갈아입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도 쉽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삶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부지런히 새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빗고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어 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봅시다. 느리더라도 귀찮더라도 나를 존중하는 그 한 걸음부터 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걸러졌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하며 속으로 삼켰던 이야기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이 나이에 뭘 가리고 살까 싶은 마음이 앞서면서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겪고 느낀 게 많다 보니 솔직해지고 싶고 굳이 애둘러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해도 되겠지. 솔직함이 진짜 멋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때로 칼날처럼 아프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던진 말이 상대방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아이 키우는 방식을 평가하거나 부부관계나 직업 선택에 대해 쓴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할 뿐이야. 우리 때는 이런 걸로 기분 상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세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첫째로 솔직함은 분명 좋은 미덕이지만 그 솔직함이 배려를 잃어버리면 듣는 사람에게는 비판이나 거절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주 연락하던 자녀가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손주들도 대화 중에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만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고 해서 자신을 숨기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기분이 좋아질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말입니다. 손주에게도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입니다. 셋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 어린 친절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내 손주에게, 내 어린 시절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가 나올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비판이 아니라 조언이 될 수 있겠지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관대함과 포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할 때 우리는 잔소리하는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혹시라도 거침없이 튀어나오려는 말이 있다면 한 템포만 살짝 멈춰보세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말이란 참 신기해서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꺾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빛납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치 봄날 햇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는 다시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가 웃음으로 가득 찬답니다. 자, 다음 만남에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노년의 지혜입니다. 3. 몸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고집하는 것.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옷차림도 자연스레 익숙한 것에 머물게 됩니다. 젊었을 때 즐겨 입던 셔츠, 오래된 재킷, 한결같이 신던 신발들. 이 옷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편하니까 그대로 입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과거의 옷차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세상에 보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넉넉해진 바지, 소매가 헐렁한 셔츠, 흐물흐물해진 구두.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모여서 결국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내 모습을 돌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몸도 변하고 피부색도 변하고 에너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년, 30년 전 옷차림을 고집한다면 그 변화와 성장 그리고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지적해주지 않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마음속에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둘째로,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깔끔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분은 아직도 삶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존경심을 품습니다. 반면 흐트러진 옷차림은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슬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옷 갖춰 입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옷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옷이 만들어내는 첫인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나는 첫걸음을 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처음 만날 때 잘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넷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신 유행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내 체형과 분위기에 맞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낡은 신발 대신 탄탄한 새 신발을 신는 것, 몸에 잘 맞는 바지를 새로 장만하는 것, 색감이 어울리는 스웨터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요즘은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처럼 불편한 양복을 입지 않아도 멋과 편안함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시대지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삶을 즐기고 있고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신호를 옷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소중히 할 때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놓아버리면 세상도 조용히 나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옷장을 열어볼까요? 오래돼서 늘어져 버린 셔츠, 고무줄이 늘어난 바지, 밑창이 닳아버린 신발을 조용히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새 옷 한 벌을 준비해봅시다.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작은 다짐과 실천이 우리 삶을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이는 들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4. 대화를 독점하거나 끼어드는 것 살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요. 때로는 누군가가 한마디만 꺼내도 그거 나도 아는데 싶은 마음이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집니다. 이해합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요. 혼자 말하고 혼자 이끌어가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대화가 일방적이 되면 슬쩍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청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이 짧아지고 시선이 흔들리고 결국은 대화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종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하려 합니다. 내가 해본 결과 이게 좋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 길이 옳더라 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은 조언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답을 주기보다 그냥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한마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셋째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경청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나의 지혜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제야 조심스럽게 내가 겪은 비슷한 일이 있는데 들어볼래? 하고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넷째로, 사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어줄 줄 아는 것에서 진짜 깊이를 드러냅니다. 젊을 때는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수록 듣고 이해해주는 어른이 진정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 곁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할 때 스스로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말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대화는 훨씬 따뜻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상대방은 이분은 정말 내 이야기를 소중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따뜻하게 들어준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1. 요즘 아이들에 대한 불평.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어지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길거리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젊은이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 어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 에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살짝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세대마다 늘 똑같은 탄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윗세대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답답함을 그대로 말로 꺼내는 순간 아이들은 벽을 쌓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하셔. 할머니는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조용히 싹 트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걱정해서 한 말이라 해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화는 얕아지고 깊은 속마음은 더 이상 들려주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요즘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 예를 들면 참을성이나 공동체 정신 같은 것들이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것도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셋째로,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지금 세상에서는 저런 방식이 필요한 걸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비판 대신 호기심이 생기고 거리감 대신 대화가 열립니다. 손주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너희 세상은 어떤지 이야기해 줄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쁘게 입을 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넷째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붙들고 사는 이유, 과감히 직업을 바꾸려는 모습, 전통과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동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아이들은 고마워합니다.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기성세대의 눈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결국 삶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젊은 세대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살짝 조언해주는 어른이 되는 것. 그런 어른이야말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젊은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우리를 과거에 머문 어른이 아니라 지혜롭게 현재를 이해하는 어른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영향력은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 때 생깁니다. 이제 우리도 그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밀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6. 현대 예절을 무시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았고 식당에서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용한 분위기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답답하고 억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예전엔 이런 걸로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예절도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려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요즘 세대는 조용함과 개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거나 커피숍에서 동영상을 소리내어 재생하는 행동은 예전에는 그냥 소란스럽다 정도로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타인의 시간을 방해하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피하거나 불편한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더욱 높은 기대를 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더 배려 깊겠지, 경험이 많은 분이시니 상황을 잘 이해하시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무심함이 그런 기대를 배신하게 될 때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망은 쉽게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조용히 거리를 만듭니다. 셋째로, 좋은 소식은 이런 현대적인 예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통화 대신 문자로 소통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동영상을 볼 때 꼭 이어폰을 사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길을 막지 않는 것.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현대 예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상대방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넷째로, 이 작은 배려가 가져오는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조용히 존경심을 품습니다. 이 어르신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인상은 자연스럽게 좋은 대우와 따뜻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그러했듯 지금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그 배려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잠깐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조용히 통화를 끊고 이어폰을 꺼내 쓰고 길을 살짝 비켜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세상과 여전히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존경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7. 건강 문제를 과하게 이야기하는 것.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끄떡없던 다리가 아프고 가벼운 감기도 한참 동안 가시지 않고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도 건강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무릎이 영 시원치 않아. 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했지 뭐야. 담당 의사가 이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새 분위기가 병원 대기실처럼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첫째로,
우리끼리는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기에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젊은 자녀나 손주일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는 신체적 불편함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반복되는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거나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쩌지 하는 막막함, 혹은 또 아픈 이야기구나 하는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론 건강 문제를 아예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고 가족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강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통증 이야기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건강 이야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동시에 삶의 다른 즐거운 부분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무릎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꽃이 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혈압약은 늘었지만 덕분에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서 기운이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삶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도 더 밝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로, 대화 주제를 조금만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읽은 책 이야기, 키운 화초 이야기, 동네 풍경 이야기, 옛 추억 이야기 같은 것들이지요. 건강이라는 주제는 때로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건강 이야기 외에도 빛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 소소한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경험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은 인생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가족 모임이나 친구 만남에서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방 웃음이 피어나는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 속에 밝은 에너지가 흐를 때 사람들은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도 더 살아있음을 더 기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8. 낡은 신념을 고집하는 것.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나름의 확신과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맞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겪어온 시대, 경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쌓여온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쉽게 버리거나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념들은 우리를 지탱해준 소중한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념이 시간이 흐르며 창문이 아니라 벽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한때는 우리를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이끌던 생각이 어느새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고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고집으로 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과학이 뭐래도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말들은 한편으로는 자신감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귀에는 나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녀나 손주,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주제를 하나씩 늘려갑니다. 그게 정치일 수도 있고 젠더일 수도 있고 요즘 세대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의 문을 닫게 되고 결국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전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라는 것도 자신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세상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내 신념은 지키되
타인의 생각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이어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열린 분이야. 할머니는 진짜 이해하려고 해보시는구나. 그 마음이 닿으면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마음이 가까워지며 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은 단지 오래 살아온 분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배우고 받아들이고 질문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단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현재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는 어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니? 너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하고 타인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낡은 신념이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줬듯 열린 마음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걷거나 움직이는 것. 나이가 들면서 몸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쌩쌩 걷던 거리를 이제는 조심 발을 옮기게 되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의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과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붐비는 마트나 지하철역, 병원 복도 같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거나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당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행동은 결코 고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단지 물건을 살펴보거나 길을 찾으려고 잠시 멈춘 것일 뿐이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작은 불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이 쌓이면 모르는 사이에 함께 다니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특히 가족들과 외출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손주나 자녀들은 우리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동 속도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조용히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웃어 넘기지만 반복되면 조금씩 피로가 쌓이고 나중에는 같이 다니는 걸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저기서 갑자기 멈추실까? 이런 작은 속마음들이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느려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의 흐름을 조금만 더 의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 통로 한가운데 서지 않고 한쪽으로 비켜서기, 복잡한 길에서는 잠시 멈추더라도 구석으로 이동하기, 계단이나 출입구에서는 뒤따르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넷째로, 이런 배려는 단순히 예절을 넘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느리지만 여전히 주변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삶이란 결국 같이 걷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와 발을 맞추어 걷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길을 나누어 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기억을 쌓아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거리를 걸을 때, 마트를 둘러볼 때 잠시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멈추는 곳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함께 걷는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줄 수는 없는지, 그 작은 관심이 우리를 더 따뜻하고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비록 조금 느릴지라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걸음입니다. 10. 시대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하는 것.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쌓은 가장 큰 보물 중 하나가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도 가벼운 농담 하나로 분위기를 풀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피게 했던 경험, 여러분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살다 보니 웃음이야말로 삶을 버텨내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농담도 시대를 타게 됩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어갔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다양성, 존중, 배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외모나 출신, 성별, 세대 차이를 소재로 삼는 농담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옛날엔 다 이렇게 농담했어. 그냥 재미삼아 한 소리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농담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겐 진심 섞인 무시나 편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런 오해는 보통 조용히 일어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직접 그 농담은 좀 불편했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색한 웃음이 나오고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으며 마음의 거리가 서서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랑은 너무 오래 이야기 못하겠어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른 채 서운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셋째로, 그렇다고 유머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웃음은 여전히 삶을 밝히는 빛입니다. 다만 농담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을 조롱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을 선택하는 것. 가장 좋은 유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유머입니다. 내 실수, 내 어리둥절한 순간들, 내 귀여운 착각을 이야기하는 유머는 듣는 사람에게도 따뜻함과 편안함을 줍니다. 넷째로,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농담이 모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진심이 담긴 유머에는 기꺼이 웃고 다 함께 즐거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편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어른의 유머는 시대를 뛰어넘는 따뜻함을 가집니다. 조용히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 농담이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순간, 그때 우리는 정말 멋진 웃음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농담을 하고 싶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담이 모두를 웃게 만들까? 아니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까? 그렇게 한 번만 마음을 다듬으면 우리의 웃음은 더 따뜻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분과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이 났었지. 이런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인생의 유머 아닐까요? 11.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것.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해낸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누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한 발 물러서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편하게 지내려던 마음이 어느새 스스로 포기하는 습관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필요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 좀 해줄래?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해봐야 복잡하니까. 괜히 했다가 실수나 하면 웃음거리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첫째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꺼이 돕습니다. 손주들은 리모컨을 대신 만져주고 자녀들은 컴퓨터를 대신 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부탁하실까? 조금만 해보시면 되는데 왜 포기하시지? 이런 속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에게 책임이나 부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둘째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자꾸 남에게 의지하는 습관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무기력함이 생활 전체로 번지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것이지요. 셋째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노력이나 완벽한 결과가 아닙니다. 작은 시도, 작은 성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작은 신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스스로 꺼내서 조작해보는 것,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넘겨보는 것, 무거운 짐은 어렵더라도 가벼운 물건은 직접 들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넷째로,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삐걱거리면서도 직접 리모컨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다. 할머니는 아직도 배우려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서툴더라도 해보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히 요청하되 할 수 있을 때는 용감하게 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를 뛰어넘어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지 않고 도움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부터 해볼까요? 리모컨을 직접 들어보고 스마트폰을 한 번 더 눌러보고 가벼운 짐을 직접 들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10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고 그 안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어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결국 옳았구나. 이런 깨달음은 삶의 자부심이자 자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말이야. 결국엔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말을 너무 자주, 너무 확신 있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말이 맞을지라도 그 내용보다도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정답보다 존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손주가 요즘 세상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듣기보다 판단부터 하게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이런 말들은 사실 걱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태도는 결국 외로움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점점 우리와 깊은 이야기를 꺼리게 되고 어떤 주제든 갈등이 생길까봐 말문을 닫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내 말을 안 믿으시잖아. 항상 본인이 맞다고 하니까 대화가 힘들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진정한 지혜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되 타인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항상 옳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눌 줄 아는 어른의 말은 더 깊이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녀도 손주도 우리에게 더 자주 다가오고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집센 어른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의 품격이 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옳다는 말을 조금 줄이고 나는 궁금하다는 마음을 조금 더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른이 바로 여러분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